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김문수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이른바 김문수 돌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도 미담만 나온다. 파파미. 자, 이렇게 하면서 김문수의 과거가 재조명이 되면서 자, 국민들은 김문수에 열광하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부인 설안녕 여사까지도 가세하면서 이 두 부부가 살아온 길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의혹 제기하거나 아무리 틀려고 해도 틀만한 게 없고 미담만 나오니까 이 이재명과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문수의 지지율이 부쩍 오르면서 이제 5차 범위 안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도 들어 보입니다. 자, 이러다가는 이 사전 투표하기 전까지 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의 약진에 아니 돌풍에 이재명은 거의 멘붕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김문수 후보를 너무나 몰랐다. 아니, 김문수 후보가 자기의 상대가 될 줄 몰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SNS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자, 이 이재명은, 자, 이 홍준표나 한동훈 정도가 자신의 상대가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준비를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김문수는 그동안 아웃사이더였고, 자, 주류로 있지 않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하면서 투쟁했던 사람이라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김문수가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김문수 돌풍이 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김문수에 대해서 몰랐고 준비도 하지 않았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SNS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자, 국회의원 3선과 재선 도지사까지 지냈지만 광화문에서 노숙하고 있는 김문수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에서도 당적도 없는 터여서 그가 대선에서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경사노위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때만 해도 대선에 뛰어들 줄을 몰랐고,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위원장, 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자신의 대선 후보 거론될 때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때라고 했지 대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김문수에 대한 정보도 미흡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원하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을 맞이할 때만 해도 김문수가 자신의 상대로 나서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절비한 대선 후보자들 중에 당의 기반도 제일 약하고 세력도 없던 김문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에서 떨어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경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연구를 하더라도 뭐 과거에 대해서 하더라도 김문수는 미담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희생, 청렴, 뭐 청빈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자, 이재명으로서는 아무런 대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과 다르게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꺾고 국힘당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에게 패착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패착의 신호탄. 자,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김문수가 대선 유세가 시작되자 국민들이 몰랐던 알토란 같은 미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자익운동가에서 우익으로 급선회한 김문수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과 비교할 수 없는 치적과 청렴, 그리고 공정함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깨끗한 후보라는 프레임이 김문수를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후보라는 것 외에는 뭐 하나 새로운 것이 없지만 김문수는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서 SNS에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 스포츠 스타들 김연아라든지 그리고 장미란, 뭐 박지성, 자, 이런 사람들을 육성 발전한 것도 김문수였고, 자, 한센인들과 밤을 새우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삶의 틀을 마련해 준 것도 김문수였고, 택시 운전기사를 하면서 직접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심을 측정한 것도 김문수였고, 자, 이 김문수가 어려운 사람들, 자, 이게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를 찾아가서 자, 이게 생활터전에 성령, 아니, 이 화물 트럭이죠. 화물 트럭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면서 끌어안고 울었던 이런 것도 김문수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맨발로 청소하는 사진을 공개된 것도 김문수였고, 김문수와 관련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는 김문수의 화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이름 치고 그 뒤에 그 단어를 치면 반드시 사진과 뜨고 김문수의 과거 행적이 나오는데 김문수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김문수가 이 경기도지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신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것도 김문수였고, 그 이재명은 자, 이 성남 대장동 개발 하나 가지고 저렇게 비리가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김문수는 그보다 몇십 배 많은 개발 발전을 한데도 전혀 누구 의혹이 있거나 누가 구속되거나 뭐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자, 그런 걸 보면은 김문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국민들은 다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의당의 심상정이 존경하는 사람이 김문수였다. 왜? 자, 이거 운동을 하다가 운동권에서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 심상정이나 누구나 행적을 불지 않았고 결국은 고문 후유 끝에 한쪽 귀까지 말하자면 장애를 겪는 그러면서 민주화 보상금을 또 받지 않았어. 이것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보상금. 민주당에서는 서로가 받으려고 하는데 김문수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 취임 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도지사라도 범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고발하라고 했던 사람도 김문수였다. 자, 그래서 김문수는 마치 준비된 후보처럼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난 2017년도에 대선할 때 본인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강하게 제기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최근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음모론이다. 자, 그게 극우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선거 아예 붙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과거에 부정선거 그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자, 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제하라 하고 이 발표했던 것까지 드러나고 있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자, 김어준도 있었다고 해서 과거에 영화까지 만들려고 했고 자, 거기다가 여기 이재명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다 해놔놓고 자기가 유리하니까 지금 진영 논리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자, 그런데 엊그제 TV 토론에서 완전히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TV 토론에서. 자,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 부정선거 있다고 해놓고 자, 그렇게 지금 와서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니까 나는 그때 부정선거 있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했지. 지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 이유나 김문수 후보가 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부정선거는 아니다 했는데 바로 수개표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있었다라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 이재명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난 2017년 1월 7일 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그 18대 대선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자,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 자, 지금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이 똑같습니다. 자, 수개표를 하라는 겁니다. 수개표.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다.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를 수개표를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지금 부정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재명이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부정선거 있다 주장했던데 갑자기 자, 이 자기 당에서 두 번이나 총선에서 압승을 하니까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압승을 하면서. 그래서 이 이재명의 이런 태도가 그야말로 이율배반이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야당도 지금 현재 이제 구야권이죠. 이재명도 주장할 정도로 야권에서도 이 주장을 하고 올 정도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맡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요 주장인 개표 부정, 수개표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김어준이 최초로 전자개표기 해킹 가능성 김어준이가 이야기를 처음 주장했습니다. 전자개표기 해킹 가능성 미분류표의 특정 후보로의 쏠림 현상 이게 뒤섞인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것과 맥이 다 있다. 아마 이들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 정보를. 그 처음에 알고 있다가 자기 편에서 자기가 대선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 당에서 자, 연이어 총선에서 총선 압승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쏙 집어넣고 지금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23일 날 KBS 대선 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내가 주장했던 부정선거는 통상적인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부정선거를 이준석이가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로 한 것이다. 무슨 수개표를 한다. 수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자신의 과거 트위터 글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고 이에 이재명이 거짓말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또 선거법 위반입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이자는 선거를 한번 할 때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하도 거짓말이 입에 달려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불쑥 해버렸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신봉했고 투표소에 수교표를 주장한 것이 명확하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자, 국민들은 이 거짓말쟁이 후보가 어떻게 될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과거에 뉴스에 나왔던 제목입니다. 이 뉴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다. 투표 수교표해야 된다. 투표소 수교표해야 된다. 이게 그때 당시 뉴스의 자막입니다. 자, 보도자료도 선관위가 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재명과 김어준의 대화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한 대화입니다. 자, 이게 한겨레 김어준의 파파이스라고 2017년도 1월 20날에 나왔다고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이가 왜 이런 부정선거 주장을 하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이재명은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 사실 저는 이거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그전에도 이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이게 개표 과정의 얘기로 대법원의 재판도 계속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인지 부정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국본 여기서 주장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재명이 그만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본인도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김어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 이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6개월 이내로. 이 선거법에 관해서 법원에서 처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4년 넘도록 안 하고 있죠. 4년 넘도록. 그래서 이게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이게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최소한의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게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재명이 지금 강하게 주장해왔고 갑자기 지금 와서 그거 그때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오래된 이야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슬쩍 이렇게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감정이 갑자기 격해져가지고 그때는 그런 거 아니다 하고 거짓말 해놔놓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자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말을 또 갈아타고 있습니다.